Naman-Sansong has 5 Ongsong. Ongsong is a protruding structure that protects the fortress wall and strengthens its defenses and play an effective role in defending against enemy attacks. In particular, the first Ongsong was built in 1638, the 16th year of King Injo's reign, and was recently rebuilt after 376 years through excavations. This Ongsong is one of the main defensive facilities of Naman-Sansong along with Yeonjubong Ongsong and Changgyeongsa Shinji Ongsong. This Ongsong was designed to maximize Naman-Sansong's defense and important relics that show the mountain fortress construction techniques of the Joseon dynasty. The castle walls were built using natural stones and are approximately 3 to 7 meters high. In addition, Naman-Sansong was used as a strategic point because it had various defensive facilities, such as 4 main gates, a secret gate, watchtower, and long tower. 여러분, 조선의 대표적인 방어 요새 남한산성을 아시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성벽과 다른 특별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옹성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역사와 발굴된 제1남옹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옹성은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돌출된 방어 구조물입니다. 남한산성에는 총 5개의 옹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옹성은 성벽을 보호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연 옹성이 어떻게 전투에서 쓰였을까요? 옹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의 접근을 방해하면서도 공격하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용성 위에서 적을 쉽게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쪽에 있는 첫 번째 옹성입니다. 이곳은 1638년 인조 16년에 축성되었습니다. 최근 발굴을 통해 37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옹성입니다. 장대 하나, 포루 8개, 군 초소 하나, 배수시설, 수구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은 남한산성의 남쪽 방어를 담당하며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산 능선에 접근하는 적을 막기 위해 축성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산 능선이나 고개를 통해 통행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원래 신라 문무왕 673년 때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성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인조 2년 1624년에 후금의 위협과 이괄로 인한 이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축성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수되며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중요한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1907년 일본군은 남한산성 내 여러 건물을 훼손하며 역사적 가치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1636년과
인조의 항전으로 각인된 곳입니다. 병자 호란 동안 인조의 결정적인 행동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하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한 것입니다. 조선인조 때 청나라 후금의 침략으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40일간 항전했지만 결국 식량 부족과 외부 지원이 끊기면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청나라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남쪽에 있는 옹성입니다. 제1남옹성 근처에 위치하며 남한산성의 방어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벽과 연결된 구조로 적이 성벽을 직접 공격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옹성 내부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포로와 군사시설이 배치되었습니다. 제2남옹성 뒤편에 남한산성의 남장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군사지휘소로 사용되었던 5개 장대 중 하나로 성의 남쪽에 위치해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래는 18세기 중엽 영조의 명에 따라 서당대와 함께 2층 누각으로 재건되었지만 현재는 건물은 사라지고 주춧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장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앞에는 제2남옹성층이라는 방어 구조물이 있어 성곽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고구려식 축성 방식이 적용된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 번째 남쪽에 있는 옹성입니다. 제3남옹성은 남한산성의 남쪽 방어선 중 하나로 제1, 2남옹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벽과 연결된 형태로 적의 접근을 방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보호하면서도 내부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충지입니다. 남한산성의 제3남옹성 안문은 성곽 방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비밀 통로입니다. 안문은 어둡고 은밀한 문이라는 뜻으로 적의 눈을 피해 병력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3남옹성은 남한산성 남쪽 성곽에 설치된 3개의 옹성 중 하나로 이 안문은 옹성과 본성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 형은 일반 성문보다 작고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되었으며 무지개 모양인 아치형 홍해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문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유사시에는 구원 요청, 병력 이동, 식량 반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제3남옹성 안문은 성곽 아래에 설치되어 있어 성 안과 밖을 은밀히 오갈 수 있는 통로로 기능을 했습니다. 남한산성의 한흥사지 안문은 제10 안문으로 불리며 성곽 방어와 은밀한 이동을 위한 비상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안문은 한흥사터 근처, 즉 남한산성 남쪽 성곽과 경기도 광주시 건복리를 연결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문은 폭 약 100cm, 높이 약 200cm로 사람 한두 명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안쪽은 직사각형인 평거식, 바깥쪽은 아치형인 홍해식으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안문은 한흥사라는 승용 사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흥사는 1624년 인조 2년에 창건된 사찰로 승군이 주둔하며 군사적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남한산성의 동문은 좌익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조선시대 남한산성의 4대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은 성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통로로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중부 내륙지방과 연결되는 전략적 교통로로서의 역할도 컸습니다. 좌익문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국왕이 행궁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돌볼 때 동문이 왼쪽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동문의 건축 형태는 홍해식 아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형이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계단 위에 성문을 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마차나 대규모 물자 수송에는 부적합했고 실제로는 제11 안문이 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내 장경사는 조선 인조 2년 1624년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충청도 출신 승군들이 머물던 승용 사찰로 창건되었습니다. 장경사는 병자호란 당시 승군들이 머물며 호국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국방 사찰로서 전국의 승군을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곳은 장경사 신지옹성입니다. 남한산성의 동쪽 방어선에 위치하며 장경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벽과 연결된 형태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 내부로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방어 시설입니다. 남한산성 제3안문은 성곽 방어와 은밀한 이동을 위해 설치된 비상통로 중 하나로 남한산성의 전략적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 안문은 북문과 남한산 정상석 사이 또는 현절사에서 남한산 정상으로 오르는 세 코스 등산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3안문을 통과하면 봉암성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펼쳐지며 남한산 정상석이나 동장대 터로도 연결됩니다. 이 안문은 단순한 통로를 넘어 산성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생명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3안문은 작고 은밀한 구조로 일반 성문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되어 유사시 병력이나 물자의 은밀한 이동이 사용되었습니다. 홍해식 구조로 바깥쪽은 아치형, 안쪽은 직사각형인 평거식 구조로 되어 있어 방어 은폐에 유리했습니다.
이곳은 연주봉 옹성입니다. 연주봉 옹성은 남한산성의 북쪽 방어선에 위치하며 높은 지형을 활용한 방어 시설입니다. 성벽과 연결된 형태로 높은 곳에서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벽과 옹성이 함께 작동하여 적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연주봉 옹성이 서문 근처에 있는 이유는 전략적 방어와 감시 기능 때문입니다. 연주봉은 남한산성 북서쪽에 솟아있는 봉우리로 이곳은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입니다. 이처럼 조망이 탁월한 위치에 옹성을 설치하면 적의 접근을 조기에 파악하고 성 안으로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문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항복하러 나갔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이기도 하고 지형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방어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고지대인 연주봉에 옹성을 설치해 서문과 그 일대의 방어력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연주봉 옹성은 포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포인 홍위표 등을 배치해 적을 견제하는 데도 유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제1남옹성은 376년 동안 묻혀 있다가 발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장대, 포루, 군초소 등 다양한 시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배수시설인 수구도 발견되어 조선의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은 이제 복원 작업이 완료되어 아름다운 산성과 함께 조선의 군사적 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